독립협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한 이후 고종은 자신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실제로 독살 위험 때문에 고종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연유 통조림과 삶은 계란만 먹으면서 버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고종은 러시아 군사 150명의 도움을 받아 극비리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게 되는데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 부릅니다.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부산에 위치한 절영도라는 섬을 석탄 저장 창고로 쓴다면서 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한러은행을 개설하고 고문이라는 관리들을 파견하여 조선의 군사와 재정을 간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였던 이들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2일에 설립된 정치단체입니다. 러시아에 맞서 오늘날 시민집회와도 같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 헌의육조라는 개혁안을 고종에게 올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단체이죠. 이들은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조선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독립협회 설립에 앞장선 인물은 바로 필립 제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외국인인데 얼굴은 한국인이죠? 사실 이 사람 국적은 미국이지만 출생은 한국입니다. 1884년 20살의 어린 나이에 급진계파 동료들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의 원래 이름은 서재필이었습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 실패로 인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름도 바꾸고 미국 시민권도 얻고 의사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이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 총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는데요. 한글판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계몽의 목적으로, 영문판은 조선의 실정을 외국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을 시작으로 서재필은 개혁적인 인물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이후 청나라의 사절단을 맞이하던 영운문을 부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설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국으로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독립협회는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와 강연회를 자주 열었는데요. 이것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이 토론회의 규모를 키워서 일종의 시민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게 되는데요. 만민공동회는 오늘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당시 1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종로에 모여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에 반대하였죠. 러시아의 관리들을 돌려보내고 한러은행을 폐쇄하자. 절영도를 빌려주면 절대 안 된다. 이 만민공동회의 결과로 러시아 관리들이 실제로 해고되었으며 뒤이어 한러은행도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론의 힘이겠죠? 나중에는 독립협회가 주도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만민공동회는 엘리트와 민중이 함께 힘을 합쳐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외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만민공동회에는 정부의 높은 관리들까지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당시 관민공동회에서 멋진 연설을 했던 인물 중 하나가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천하고 무식하지만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압니다. 대나무 하나 부러뜨리긴 쉽지만 여러 개를 뭉쳐놓으면 누구도 쉽게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정삼품의 높은 관리들이 가장 천한 계급인 백정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고 여기에 시민들이 박수갈채를 하고 있는 상황, 과거의 조선이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이 관민공동회의 결과로 나오게 된 개혁안이 바로 헌의육조인데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 것, 외국과의 계약에 신중할 것, 국가재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것, 시민들이 인권을 존중할 것 등 다양한 개혁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운동도 전개하였는데요. 의회는 법률을 만드는 회의기관을 의미합니다. 독립협회는 정부가 추천하는 관선의원 25명, 독립협회가 추천하는 민선의원 25명이 모여 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만든 법률을 국왕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치 방식을 입헌군주제라고 부릅니다. 군주, 즉 왕은 있지만 왕이 헌법에 입각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제한되는 형태를 우리는 입헌군주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친했던 수구 세력들은 독립협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의회 설립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의회가 설립되면 황제의 권위가 무너지고 결국 군주가 없는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가 수립될 것이라고 모함을 한 것이죠.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황제라는 자리조차 없어질까봐 걱정된 고종은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고 주요 간부들을 체포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독립협회는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결국 독립협회는 강제로 해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국가의 자주 독립을 추구하고 시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강해지는 이른바 자강개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민중과 엘리트가 하나가 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면 독립협회는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된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협회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한 의회 구성을 반대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의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생각보다 일반 시민들의 힘,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일본이나 미국, 영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이것이 독립협회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고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바라던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